그거 하나 알려주고 가세요. 네. 주식 투자할 때 네. 진짜 실전 팁. 실전 팁. 네. 진짜 중요한, 진짜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으실 줄 알아야 돼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 네. 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보다 그게 네. 제일 중요해요. 하락함에도 지수는 하락함에도 오르는 주식들도 있어요. 네. 그럼 그 주식들이 제일 강한 종목이에요. 우리의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네. 우리 돈이 무한되면 그런 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우리 돈은 늘 한정적이니까 내 돈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가장 센 놈한테 들어가야 그렇죠. 돼요. 그럼 가장 센 놈은 어떻게 찾냐면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주식들이에요. 그 녀석들이 주도주가 돼요. 그 녀석들이 나중에 주도주가 되고 대장주가 되고 네. 시장을 업종을 지수랑 그냥 단순히 지수 차트 펼쳐놓고 그러니까. 주식 차트 펼쳐놓고 쭈쭈쭈 비교하면 보면 돼요. 되잖아요.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3월에는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네. 폭락하지 않은 업종이 있어요. 제약주들이었어요. 네. 녹십자는 3월에 폭락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했어요. 녹십자라는 주식을 네네. 쳐보시면 아시겠죠. 그럼 지수는 폭락했는데 이 주식은 올랐네? 네. 폭락했던 이유가 코로나고 이걸 해결해주네? 네. 얘가 주도주가 되겠구나. 얘를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가장 먼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수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업종들이 그 다음 업종이 비대면 관련주들, 언택트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올랐어요. 카카오나 네, 아니면 카카오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그 다음에 오르고 네. 세 번째로 이제 오른 게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따라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 키를 맞추기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늘 지수보다 센 종목, 그러면 지수가 상승할 때는 센 종목을 찾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하락장에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할 때는 주식들이 같이 다 상승하니까 네. 어느 게 센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지수가 하락할 때는 센 주식이 딱 나오면 돈이 글로 몰리죠. 맞아요. 얘는 남들이랑 다르네. 네. 얘는 누군가가 있네. 얘는 오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만 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할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손절할 타이밍도 잡고. 네. 그거 한 가지만 최소 3개월만 딱 해보면 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4일째 하락했잖아요. 네. 4일째 하락했는데 하락하지 않은 주식들이 한 100개는 아니더라도 다 50개 이상은 돼요. 시총이 꽤나 큰 것 중 안에서도. 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압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목을 골라서 한 주씩 사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런 거를 네.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수가 빠지면 네. 더 빠진 거를 사야지. 뭐 이렇게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죠. 네, 그거는 투자를 진짜로 안 해보신 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건 덜 빠지는 종목을 사야 돼요. 덜 빠지는 거. 네, 덜 빠진 거. 오르는 게 제일 좋고. 오를 때 덜 오른 거를 사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죠. 그건 또 시장의 대장주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원사이드로 지수가 오르면 키높이를 하기 위해서 네. 많이 오른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네. 덜 오른 종목이 오르긴 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투자 습관을 가지면 대장주를 영영 못 찾아요. 대장주를 찾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 내 한정된 자원이 가장 시장에서 센 놈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시장에서 오늘 제일 센 녀석이 뭘까? 우량주 중에서는 어떨까? 테마주 중에서는 어떨까? 이것만 분석해서 네. 내가 그 다음에 매매할 시나리오가 뭘까? 혹은 그렇게 하루에 세 종목씩 내가 가장 강하다라는 생각을 날짜별로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는 거예요. 네, 오늘 세 종목 찾고 내일 세 종목 찾고 모레 세 종목 찾고 날짜를 적어서 네. 그러면 관종에 이제 뭐 한 100종목이 쌓일 때까지 네, 네. 그러면 한두 달이 지날 거예요. 그러면 이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종목들이 진짜 올랐는지 내렸는지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날짜 써놓고. 날짜 써놓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상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의 투자를 해도 좋고 실제 투자를 해도 좋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야 100종목 중에서 내가 지수가 빠졌는데도 70종목 이상은 내가 고른 종목이 수익이 나네? 그러면 이제 원금을 넣어보는 거예요. 네. 100만 원을 넣든 1000만 원을 넣든. 그래서 내가 종목을 매매해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3개월 단위로 사이클을 조정해 나가면 돼요. 네. 왜 3개월이냐면 지수는 3개월 연속으로 원사이드하게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3개월 안에는 방향성을 줘요. 상승장이 나오면 3개월 동안 상승하는 경우는 없어요. 3개월 네. 이후에 보합이 되거나 하락을 해요. 네. 그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네.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3개월씩 내가 끊어서 내가 9개월을 해보면
대부분의 지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상승장에는 어떤 패턴, 어떤 종목이 잘 가고 네. 보합장일 때는 어떤 게 잘 가고 하락장일 때는 어떤 게 잘 가냐. 그렇게 1년을 준비하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하락장일 때도 더 많이 오르는 주식들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제 저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당장 지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오름순으로 주식 올랐던 종목들을 다 보는 거예요. 네. 그 HTS 요새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상한가 검색하면 오늘 상한가 간 거부터 0% 오른 거까지 쭉 다 나와요. 네. 그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내림 하락의 사이클인데 네. 주식은 오름의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는 거예요. 계속 하락할 때마다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올라가는 친구들을 찾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려고 할 때 모든 상황이 다 똑같으면 네. 돈 많고 능력 좋은 형님을 따라다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센 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시장에 따라서 같이 망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해도 지켜주거나 상승하는 주식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근데 그 주식들만 계속 보고 눈으로 보는 습관만 들여도 계좌가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요. 펀드 매니저 분들은 좀 다르죠, 입장이. 왜냐하면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고객들한테. 네네네네. 살 수 있는 돈이 계속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가치 투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고객들의 새로운 연기금이 자금이 계속 자꾸, 들어오니까. 예, 유입이 되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지금 내가 연끌해서 다 투자를 해놨는데 내가 지금 1억 넣어놨는데 밑으로 10% 빠졌을 때 내 월급 모아가지고 100만 원 투자해봐야 평단이 안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지수가 폭락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두드려 맞아야 되는 상황밖에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정말 현실적이네요. 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는지 간에 되게 간단한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60개월을 분할로 매수를 하면 돼요. 대한민국 60개월. 시총 상위 5개를. 60개월 내내 내가 하락하는 경우는 없었다. 네. 그러니까 60개월 안에는 전부 다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동일한 비중으로 동일하게 매월 매수를 하면. 그래서 그게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종목으로 들어가면 뭐 3개에서 5개 포트를 짜고 그다음에 지수로 보자면 지수만 매수를 해도 네. 연평균 수익률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이 60개월 분할 매수는 되게 자주 하거든요. 네. 그 차 살 때. 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60개월 네. 분할 매수. 그거를 이제 지수에 사거나 주식을 사면 그쵸. 차를 2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60개월 정도를 분할 매수하면 60개월 내가 분할로 미리 산다는 게 아니라 60개월 할부를 먼저 내고 60개월 뒤에 맞아요. 그 돈 가지고 살려 그러면 차의 등급이 바뀌겠죠. 맞아요. 무조건 바뀌죠. 어. 그러니까 지금 1억이 있어요. 그럼 1억이 있으면 60개월로 나뉘면 네. 2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죠. 200만 원, 네. 월 200만 원씩 네. 납입을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중간에 10%에서 20% 수익이 나오면 인출. 네. 다시 200만 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개월이 되기 전에 수익이 나왔을 때 내가 중간에 1억 2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200만 원 넣었던 게 이제 뭐 240만 원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리로 굴러가는 거예요. 60개월로 월급으로 복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60개월 트라이 하다가 목표 수익률 달성되면 다시 부분 처음부터. 인출. 네, 부분 인출. 뭐 반을 인출해도 되고 그것도 이제 정해놓으면 돼요. 10% 수익 나면 반, 뭐 또 10%더 수익 나면 반, 또 10%더 수익 나면 갖고 있는 금액의 반 이런 식으로 인출하고 전체 남아 있는 금액에 또 60개월 나눠서 넣으면 복리가 되는 거죠. 이게 재테크하는 방법. 맞아요. 네.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안 하시죠. 60개월로 나누는 거는 그런 걸로 해도 되겠네요. 뭐 ETF 같은 걸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수에 투자를 해도 네, 상관이 없어요. 네. 돈 공부라는 걸 뭘 해야 되는가? 돈 우선은 공부라고 하면. 돈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은 크게 저는 2가지 있다라고 봐요. 새로운 소득 만들던가 아니면 기존 소득 늘리던가. 네. 근데 기존 소득 늘리는 거에 대한 한계치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가지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소득을 어떻게 만들래라는 거에서 뭐 누군가는 스마트 스토어로, 누군가는 주식으로, 누군가는 창업으로, 누군가는 영업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무작정 경험해라 그래요. 저는 100만 원 넣고 그냥 다 잃어도 좋으니까 네. 그냥 경험해라. 그래서 경험해서 그 과정이 즐거우면 돈을 잃어도 즐거울 투자물이 있어요. 근데 예를 하다 들어서, 보면 네. 근데 100만 원 까먹었는데도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임장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맛집 투어한다는 생각으로. 근데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스마트스토어나 창업도 오프라인 창업이 잘 안 맞아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협상하고 이런 거. 맞아요.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근데 되게 의외로 강점이 되게 온라인으로 되게 잘하세요. 네. 그래서 내 성향을 먼저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경험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 주식도 처음에 하면 저는 막 시나리오를 가지고 손절 잘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잘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막상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파악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어떤 성향인지 맞아요.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무의미하냐? 그러면 그 과정 중에는 반드시 돈을 못 벌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지 않는 구간을 반드시 견뎌야 돼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못 견뎌요. 그 구간에 보통 나오는 게 이제 기회 비용이죠. 내가 맞아요. 이때 편의점 알바를 했어도 이만큼 네. 벌었을 텐데. 네, 맞아요. 그 근데, 생각.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카페를 운영하는데 A라는 친구는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차저식을 받고 카페를 운영을 해요. 네. 근데 B라는 친구는 내가 나중에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을 해요. 그럼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네. 이 친구들은 1년 있다가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겠죠. 이 친구는 카페를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는지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보고 내일은 저렇게 인사해보고 메뉴를 어떻게 바꿀 건지도 고민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이 뭐 급여는 어떻게 주는지도 한번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눈을 키우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둘의 시급 차이는 똑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구간을 이 친구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삶이 자기주도적으로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식 공부보다 창업이나 영업해라 그래요. 창업이나 영업해보면 내가 부족한 걸 알게 되고 내가 잘하는 걸 찾게 되고 네. 그리고 내가 내 주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투자하기에 앞서서 저는 무조건 창업이나 영업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이 되지 않는 구간을 반드시 견뎌야 된다 봐요. 저는 그 구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심사임당님도 과거에 PD셨잖아요. 네. 그게 분명히 저는 도움이 돼서 유튜브 채널까지 남들보다 빨리 네. 성장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경험도 있고 그때 그쵸, 그쵸, 생각했던 얘기들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 당시에는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구간이 저는 맞죠, 있다라고 맞죠, 봐요. 맞죠, 맞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직장을 다니시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본인이 그걸 돈으로 아니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뭐 지금 제조업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회사에 납품받는 회사가 어딘지를 알아보고 이 회사에 납품받는 2차 벤더를해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네. 그러니까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상황 속에서 처해진 네, 상황 네. 속에서.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 한다니까 뭐에만 가면 이 분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데 첫 달부터 수익이 잘 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네. 이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데 첫 달부터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잘 냈지? 그거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시골에서 그 농사를 계속 지으신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브랜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분은 남들보다 앞에 어머니 아버님이 써주신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네, 네. 활용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는 그게 없으면 그게 없다라고 인정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만 돈이 된다 누가 뭐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잡으면 돈을 잘 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 따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서부터 출발하면 저는 된다고 나에서부터. 보거든요. 네, 내가 잘하는 거에서부터, 네.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부터. 그래서 그 모든 직업이 전부 다 저는 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편이라서 네. 그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게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동공부법이고. 돈 공부는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네, 내가 첫 뭘 번째는. 잘하는지.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 지속적으로. 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는 요새 뭐 미라클 모닝이나 뭐 네. 자기계발 열풍이 좀 있어 책도 많이 보고 네. 루틴을 쌓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루틴을 만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봐요.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게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돈이 되지 않는 구간을 습관적으로 해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뭐 내가 운동하는 거 지금 당장 돈도 안 되고 필요 없는데 그런데도 저는 좀 해보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지금 당장 지금 본인이 뭘 할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런 루틴들만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영업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장교분들을 되게 우대해요. 모든 영업 그죠. 쪽에서는. 네. 근데 그 장교분들을 우대하는 게 그분이 머리가 뛰어나서 아니에요. 루틴이 있어서예요. 루틴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루틴들을 회사에서 제공해주면 이분들이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돈이 안 실행력을 돼도 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장교를 우선적으로 뽑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루틴을 몸으로 쌓는 것만으로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이 나중에 생겼을 때 그걸 이뤄 나갈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맞아요. 이 정확합니다. 머릿속으로 네. 너무 다 디벨롭이 되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갭이 점점 커지는 네. 머릿속에서. 근데 생각 안 하고 바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경우가 창업하시는 분들도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업 계획서를 짠다고 막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보는데 장사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 규모가 크다든지 네, 주차장이 크다든지. 근데 내가 가진 돈은 없네. 그리고 창업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자기 현실이랑 비교를 하니까. 네, 비교를 해버리니까. 그 와중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데. 네. 그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또 투자 시장에서는 되게 재미난 사실이 똑똑하다고 돈을 잘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돈을 잘 벌었으면 대한민국 석박사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 그것처럼 생각이 많아지는 생각을 하는 건 좋은 거지만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또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